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주간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내가 보유한 종목은 잘 안 오른 종목 이런 것들은 또 근심이 충분히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친절한 케어맨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리뷰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잘 나간 거 빼놓고 이번 주에 잘 안 나간 종목들에 대해서만 리뷰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사람들 거 리뷰해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케어맨이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양부터 한번 볼까요? 우양은 여러분 그 4월달 초에 이제 그 납품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냉동김밥 이 부분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반응이 들어올 듯 말 듯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 진짜로 뉴스가 나오고 납품하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 실적 인식이 되는 건 4월 달부터 납품하면 2분기 말에 대해서 실적 인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안쪽에는 분명히 원하는 우리가 주가의 상승업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께서 질문 주셨을 때 분할 매수 진행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점들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내려가다 자리 잡은 걸 확인했으니까요. 곧 자리가 잡혀서 우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만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주로 제가 차트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여기 지금 이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가격까지 다 왔다. 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에다 납품하는 게 취소됐어요 라고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 기본적인 내용을 통과하고 나서 납품 계약을 다 맞춰서 진행하는 것들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충분히 좀 시간을 두고 가서 이런 종목들이 의외로 오랫동안 버팅기고 있다가 좋은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움직이는 종목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만큼 사람들이 빨리빨리 대응을 해오기 때문에 또 기관이나 또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매수가 금방금방 따라붙었다 나가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빠른 편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무지개 움직이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뭐 실적이라는 게 음식인데 크게 다를 게 뭐 있어요. 장기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말씀은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타겟 프라이스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낮게는 5,500원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높게는 6,000원인데 뭐 그건 그때 가서 수급 환경 보고 가는 것들이고 오히려 항상 주가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급등해버리면 그게 더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살살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살살 한 10%이 정도 올라가다 한번 쭉 치고 올라가면 그때 좀 높은 수익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4천 한 600원에서 한 4,800원 구간은 교차 구간이에요.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약간 눌림이 들어오면서 우상승을 갔는데 이런 쪽으로는 한 방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습을 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딱 이 자리 터지고 나면 5,500원이죠. 그 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인내심을 좀 가져야죠. 인내심 말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타임. 항상 뭐 우리가 실적이라는 건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동훈나노텍 같은 경우는 다른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 거는 결국은 카메라용 OIS 요거 반도체 칩을 설계해 주는 것으로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일단 그건 접어치고요. 지금 이 회사가 가장 그 핫하게 지금 올해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 바로 당뇨병 진단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혈당 체크하는 거.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에는 이렇게 침수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입에다가 혀에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 2, 3초 안에 체크가 가능한 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저 미세전류로 해가지고 미세전류 감지 기술 이걸 가지고 지금 뭐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 임상 실험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가의 하방에 대해서 너무 세.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지금 뭐 스마트폰 관련된 판매나 이런 것이
더 예를 들면 나빠질 만한 사항은 별로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슈는 확인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보통 보면 이렇게 가다가 보면 살짝 아래로 떨구는 경우는 개미를 털어버려야 되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런 거죠. 네페스 같은 경우가 갑자기 오늘 같은 경우 이유도 없어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안 줄 겁니다. 오, 땡큐. 니들이 털어? 그럼 저는 2배, 3배 매수를 할 준비를 하고 아마 기다릴 겁니다. 혹시 혹시라도 우리 회원분들 중에 네페스 가지고 계시지는 않겠죠. 제가 매도콜은 다 드렸는데 그때가 그 매도콜 드린 날이 외국인 기관에 동시 양매도 나오는 경우 날이라서 이거는 안 받아주는구나라고 생각을 좀 감지를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체크 좀 해주시고 제가 그런 표현을 갖다 노골적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 드렸고 어쨌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예를 들면 가다가 조금 눌릴 때 글쎄요, 저는 지금 8월달 정도가 얘네들이 지금 그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뭔가 또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를 들면 글쎄요, 아랫단에 존재하긴 하죠. 여기 지금 뭐 매물이 있으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이쪽 구간에 조금 더 눌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18,000원 정도까지는 괜히 그냥 크게 부담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매수한 지 한 두 번밖에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이건 분할 매수 조금씩 더 해서 나가면 저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지금 글쎄요 19,000원대는 못 맞춰도 19,000원대 초반대는 충분히 저는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리포트 드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포인트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바로 시장에서 반응이 오는 종목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좀 감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산 네오록스가 오늘 주가가 좀 많이 하방으로 내려가는데 이 종목은 좀 원래 좀 그렇습니다. 약간 움직이는 폭이 위로도 세고 아래도 세고 자 그런데 제가 볼 땐 2, 3일이네요. 저 부분은 자리가 잡힐 겁니다. 이게 기대치가 예를 들어서 낮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냥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요 개념이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라서 여기 제가 생각할 땐 61, 2평 처음에 겹쳤잖아요. 그럼 얘는 그럼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음에 121, 2평 자리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또 올리겠죠. 요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221, 2평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럼 또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것을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덕산 네오록스 자체는 실적 예상치나 이런 것들이 뭐 나쁘진 않으니까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고 이게 점차적으로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가져갈 겁니다. 좀 시간을 오래 두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시간이 꽤 지나고 나면 이게 의외로 30% 40% 올랐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YY 대비 성장입니까? 감소입니까? 예, YY 대비 성장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이동평균선 자체가 어떻게 돼요? 예, 돌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약간 하와이안 구간으로 이게 접어들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패드 OLED, 그 다음에 맥북 OLED, 그리고 다른 거, 그 다음에 그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OLED, OLED 만드는 거 대부분 수급 현황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지금 아마 공정상으로 보면 BOE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 설비를 새로 개선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당장 공급을 올해만큼은 적어도 저는 OLED 관련돼서는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LX 세미콘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 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얘가 상승률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따라 붙어야 되는 건 딱 하나죠. TV 수요만 좀 따라 붙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꽤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SC 같은 경우는 눌림이 들어오면 다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서 매수하신 분도 계시고 요번 눌림에 매수하셔도 되는 것들이고 전 눌림에 분명히 잡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21위평과 만나는 자리를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벡터 얘기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있고 아마 제가 오프라인 강의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몇 주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아홉, 열인데 어디선이라고요? 20일 이동평균선 그 위아래 단입니다. 그 아래 단에서 여러분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갖다 익절 떨궜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다시 이 구간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충분히 이해하셨죠? 요거는
거래 패턴이 어디랑 비슷하시면 됩니까? 예, 요번에 동지 세미캠이나 그 하나 머티리얼 원익 QNC 진행하신 거랑 유사하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파형이 깨질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까지 들어오게 되면 다 매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이 구간에서 지금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돼요? 약간 어떻게 조정을 받아줘야지만 여기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살살 올라가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보면 크게 먹습니다. 알고 보면 제가 리포트 드린 날로부터는 주가가 하루에 0.3%, 0.5%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물론 매수한 포인트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론은 얘기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는 곳이고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탑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같은 지금 디바이스 기기가 다른 것들도 생산하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행으로 생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기업이 웨어러블 로봇 이슈까지 들어오면 지금 가전 쪽에서 조금 주춤주춤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건데요. 웨어러블 로봇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좀 모멘텀을 주고 움직일 텐데 엔젤 로보틱스가 3월 26일 날 상장입니다. 그러면 날짜를 보면 다음 주 화요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날쯤 이후부터 로보틱스 관련된 것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웨어러블 로봇인데 근데 실제로다가 생산 시제품을 내놓는 건 누군데 이런 쪽으로 아마 좀 더 포커스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처음 60일 이평 여기 겹쳤잖아요. 여기서 주춤주춤 하는 것들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120일 이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지금 정배열로 들어서려고 하면 이 정도 구간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한 달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아마도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기술적으로 분석한 것도 한 달이면 이제 4월 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쯤 돼서 시제품이 실제로다가 광고가 나올지 안 나올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거의 주가 시점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때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투자할 때 또 시점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요것도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야기 드리면서 또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엔젤 로보틱스 바람이 불 텐데 그런데 엔젤 로보틱스는 분명히 오버행이 나올 거고 그러면 테마를 좀 돌릴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진 로봇이나 뉴로메카 요 종목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걸 그래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금 계속해서 그거 지금 보고 있는데 위로 치면 그죠? 홀드하고 가는 거고 아래로 치면 던져버리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셉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홀드 의견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HPS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것도 자 보세요. 급등했는데 이거 꽤 많이 올랐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30% 가까이 주가가 올라 버렸습니다. 이게 4만 4천 원대에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6만 3천 원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쉬어줘야 되는데 한 달 정도 쉬어줘야죠. 그래서 충분히 쉬어줬고요. 지금은 아주 좋은 굿 프라이스가 이 라인인데 60일 이평 라인인데 60일 이평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올 겁니다. 그죠? 이 자리가 모멘텀 자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동종목 같은 경우는 독점 기업이고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충분히 오버페이스한 부분만 소화해내고 나면 다시 또 매수를 충분히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기울기에 맞는 성장성에 맞는 기울기만 따라가는 모습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일 좋은 건 기분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ISG, HPSB가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들어와 준다는 거,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흐르고 있다는 것들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붙여주는데 이거 언제 뜰지 모르잖아요. 이 근접하면 바로 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좀 분할 매수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계신 것이 ALT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매수를 많이 하셨나 적게 하셨나 제가 파악이 좀 안 됩니다. 혹시 이게 아마 매수를 하셨다고 그래 한 번 정도 분할 매수 하셨을 건데 기회가 있었으면 그죠? 그 다음부터는 시그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 드린 날 기준으로 해보면 아마 이날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날 어디쯤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쯤 매수를 하셔서 아마 한 번 정도 분할 매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라인에서 한번
되면 다시 양봉 하나 뜰 거예요. 이때 시그널이 좋으면 좀 좋다는 가정하에서 매수 잡아주시고 가면 되겠죠. 그럼 2의 분할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눌린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조건이 상당히 좋다. 5에 매수했다고 그러면 뭐 20%, 20%씩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까지는 올 수도 있어요. 그 점도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여기 매수하는 포인트를 굳이 잡는다 그러면 이 라인 하고요. 이 라인 하고요. 이 라인에서 3번 일단 매수하시고 여기서 시그널 좋으면 한 번 더 매수하시고 이렇게 잡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한 건 때가 되면 윗단으로 주가를 방향을 틀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보면 평균 매수 단가를 갖다가 적어도 어디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전략이냐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수정을 하거든요. 전략을. 시나리오를 오르지 않으니까. 오르지 않으면 반대로 더 잡아야죠. 제가 그렇다고 복수전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복수전을 할 때 이렇게 개념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잡고 여기서 한번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잡는 거는 시그널이 좋을 때 잡는 거니까 안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잡는 거가 물량은 좀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분명히 여기 아니면 여기서 좋은 시그널 한 번씩은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기다려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이거죠. 내가 여기서 100만 원 샀는데 여기서 또 100만 원 사고 여기 아래선 200 정도 사고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고려해 보시면 어떻지 않을까. 만약에 100만 원 단위로 가셨다고 생각하면 그쵸 아래쪽은 어떻게 돼요? 뭐 매물이 없잖아요. 보유 물량 자체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보유 물량이 어떻게 1% 이렇게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 구간으로 와서 예를 들면 털릴 만한 구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이 구간이겠죠. 이 구간. 여기 계신 분들이 뭘 털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인데 다 온 거죠. 여기서 쫄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시그널이 좋으면 제가 다시 한번 멘트 드릴 테니까요. 좀 보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RD 보유하신 분이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본인께서 밝히셨거든. 그래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보면 전고점이라고 하면 이 아래쪽에 평균 매수 단가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윗단으로 올라오잖아요, 여기로. 그럼 그때 수익 실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땐 이거 평균 매수 단가를 여러분들께서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어느 수준까지 조절하시는 게 좋으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아랫단에 있는 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상당히 제가 볼 땐 포인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9,000원 정도 자리가 되겠죠. 2만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래로 낮춰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런 시그널 좋을 때 할 때 계산을 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보유한 가격에서 그 가격을 맞추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매수량을 해야 되는지 계산기는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에도 있으니까 쳐서 넣고 그다음에 24,000원 정도에는 내가 수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물린 거는 복수전을 치러야죠. 아마 제가 볼 땐 네페스도 복수전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 들어온 것도 며칠 되지도 않아요. 대부분 여기서 가격대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짧은 구간에서 움직였다는 것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체크해보면 결론은 이 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정리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너무 크게 걱정이나 고민하는 것보다는 걱정 고민하는 게 아니라 대응책을 마련해서 다시 내가 복수전을 치를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파이팅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생이 자녀가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지나간 과거를 갖다가 어떻게 되돌립니까?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그죠? 항상 대응하는 거죠. 정부도 정책을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투자도 역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런 부분도 있죠. 근데 대부분 못 던지시거든. 더 사라 그러는 건 더 사도 매도 쳤다 다시 사세요. 그럼 또 못 사.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휴일 보내시고요. 충분한 답변이 됐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키어맨이었습니다.